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5-26 시즌 NBA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오늘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소식입니다. 자, 지난 시즌 환상적인 정규 시즌 64승 18패로 마쳤지만 2라운드에서 5경기 만에 짐을 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이 초라했던 그런 대표적인 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는 올여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운신의 폭이 좁긴 했습니다만 이 멤버로 제대로 달려본 시즌이 지난 시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대로 가져가게 된 거죠. 자, 론조 볼을 아이작 오코로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왔고요. 샘 메릴, 아주 훌륭한 슈터죠.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레리 낸스 주니어는 클리블랜드로 복귀했고요. 지난 시즌 인디애나에서 뛰었던 토마스 브라이언트와 킬리안 헤이즈, 디트로이트가 뽑았지만 폭망한 유망주죠. 하지만 FA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리스 프록터를 드래프트를 통해 영입을 했고요. 나간 선수가 좀 있었습니다. 아이작 오코로는 클리블랜드가 5순위로 뽑았던 선수인데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죠. 결국에 망픽이 됐고 론조볼과 트레이드를 했는데, 론조볼을 데려온 이유는 바로 타이 제롬을 잡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타이 제롬의 지난 시즌 활약은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제롬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어스 갈랜드랑 혹은 도노반 미첼이 잘 쉴 수 있었는데 제롬을 잡을 생각이 없었고 잡지도 못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론조볼과 트레이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번트 그린, 에모니 베이츠가 팀을 떠났는데 개인적으로 참 에모니 베이츠 선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대로 버스트가 돼가는 모양새죠. 자, 지난 시즌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64승 18패, 승률 78%,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당연히 1위였고요. 오펜시브 레이팅 예술이었습니다. 121, 전체 1위. 케니 애킨슨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그 전에 JB 비커스테프 감독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 단조로운 공격, 그 다음에 공격 무전술 싹 뜯어 고칩니다. 어떻게? 달리면서. 자, 그러면서 페이스가 전체 10위였고요. 그러면서 JB 비커스테프 감독이 다져놨던 수비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펜시브 레이팅 1위, 디펜시브 레이팅 8위, 페이스 10위,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런 농구를 펼친 팀이 바로 지난 시즌의 클리블랜드였죠. 자, 주요 지표도 화려합니다. 특히 공격 쪽에서. 그 전까지 클리블랜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루했어요. 수비를 잘하지만 공격은 무전술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 한 번, 나 한 번, 피켓롤 끝, 이런 식이었는데, 지난 시즌의 클리블랜드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달리면서 확률 높은 농구를 구사했고 3점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볼륨도 풍부했고요. 효율도 오케이였어요. 득점 1위, 그리고 리바운드 6위. 빅맨에 지금 이 주전 라인업에 빅맨 2명을 쓰는 투빅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투빅을 썼을 때 리바운드가 딸린다? 투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리바운드 6위였고요. 야투 성공률 전체 2위. 이것도 3점이 받침이 되니까. 3점이 구리면 야투 효율도 다 깎아먹죠. 왜냐하면 야투에 3점이 포함되니까. 그런데 야투가 2위였다는 건 3점 성공률이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고, 3점 성공률이 전체 클리블랜드가 2위였습니다. 그러면서 2점 야투도 확률 높게 가져갔던 이 클리블랜드였고, 지난 시즌의 3점 수치를 살펴보면 3점 시도 개수 전체 4위, 3점 성공률 2위, 3점 성공 개수 2위, 그리고 2점 야투 성공률 1위. 그만큼 클리블랜드가 공격 쪽에서도 재능이 있었다는 걸 케니 애킨슨 감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적었죠. 지난 시즌에 클리블랜드의 턴오버는 전체 3위였습니다. 최소 3위. 13.2개밖에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로부터 턴오버를 이끌어낸 횟수는 14.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 간에 나는 클리블랜드는 상대보다 실책을 덜 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턴오버 득점은 전체 8위였어요. 실책을 많이 이끌어내다 보니까 실책 이후에 그런 득점도 많이 가져왔고요. 페인트존 득점은 전체 9위, 페인트존 실점은 전체 8위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득점, 페인트존 최다 득점 9위인데 최소 실점 8위. 그래서 페인트존에서의 득실점 차이가 무려 플러스 4.1점이었습니다. 그런데 3점 성공률이 2위야. 성공 개수가 2위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인사이드에서도 땅 따먹기에 성공했고 외곽에서도 그냥 박격포로 그냥 때려 박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의 공격은 예술이었다. 정규 시즌 한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 대비 예상 라인업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데리어스 갈랜드 부상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론조볼의 역할이 중요한데 갈랜드와 론조볼이 1번, 그리고 2번은 도노반 미첼,
그리고 샘 메릴, 완전히 정통 슈터죠. 미첼과는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 두 명이 또 이번 자리를 지키게 될 테고, 3번은 디안드레 헌터, 지난 시즌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죠. 그리고 맥스 스트러스. 그런데 맥스 스트러스도 초반에 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안드레 헌터 역할이 중요합니다. 헌터는 지난 시즌에 애틀란타에서 클리블랜드로 오면서 백업으로 밀렸거든요. 식스맨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헌터가 많은 시간을 출전할 수밖에 없겠고, 클리블랜드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프런트 코트입니다. 에바 모블리, 그 다음에 제러드 앨런, 이 두 명의 투빅을 내세우는데, 딘 웨이드 많이 다치지만 나오면 잘합니다. 그리고 레리 낸스 주니어 이번에 클리블랜드를 복귀했는데, 여러모로 클리블랜드의 포지션 밸런스는 훌륭하다. 다만 투가드, 그쵸? 데아레스 갈랜드, 도노반 미첼 둘 다 키가 190이 안 됩니다. 그런데 투빅 둘 다 키가 2m 10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하나의 윙,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현대농구에서 맞는 밸런스냐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케니 애킨슨 감독의 지도력입니다. 보통 2-1-2 잘 안 서잖아요. 두 명의 작은 가드, 두 명의 빅맨, 그리고 한 명의 윙, 이렇게 잘 서질 않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뭐 30개 팀 가운데 클리블랜드가 가장 이런 라인업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업으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애킨슨 감독이 지난 시즌의 그런 성공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부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키플레이어는 좀 어떻게 본다면 뻔하다고 봐야죠. 일단 도노반 미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도노반 미첼 같은 경우에는 NBA를 대표하는 그런 또 슈팅가드 자원이고, 그리고 스파이더라는 별명에서도 나오듯이 굉장히 팔이 길고, 이 긴 팔을 활용해서 본인의 상대적으로 작은 키를 잘 메웁니다. 그리고 잘 다치지도 않고요. 당연히 뭐 멘탈 터프니스나 혹은 워크에스틱이 좋습니다. 31.4분 뛰면서 24득점을 했고요. 4.5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그리고 필드골 44.3%, 여기에 3점이 36.8%였습니다. 자유투 82.3%인데 지난 시즌에도 뭐 결국 도노반 미첼이 플레이오프에서 많은 힘을 썼죠. 왜냐하면 갈랜드가 부상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노반 미첼은 다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명실상부한 클리블랜드의 에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데아레스 갈랜드입니다. 이 갈랜드가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빅토, 엄지발가락을 지금 크게 다쳤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결국 이 발가락 때문에 제대로 뛰지를 못했어요. 뛴 경기에서도 이 발가락이 아프면 감속이 안 됩니다. 가감속을 할 때 가속은 오케이인데 감속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랜드가 지난 시즌은 거의 뭐 한 발로만 뛰었는데, 이 데아레스 갈랜드가 트레이닝 캠프까지 부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트에 복귀해서 농구 활동 자체는 재개했고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 발가락이 또 워낙 잘 낫질 않아요. 그런 부위다 보니까 이 데아레스 갈랜드의 몸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나옵니다. 또 갈랜드가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슬렌더잖아요. 마르고 키가 또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으면 당연히 하체 쪽 부상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지만, 갈랜드는 사실 가녀려도 너무 가녀려요. 그리고 부상이 잦다 보니까 이 갈랜드에겐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뛸 때는 잘하는 선수죠. 지난 시즌에도 20.6득점, 6.7 어시스트, 그리고 3점이 40.1%였습니다. 애킨슨 감독 체제 아래서 가장 슈팅에서 저는 덕을 본 선수다. 본인의 노력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갈랜드가 그래도 65경기 이상은 뛰어줘야, 왜냐하면 론조 볼도 워낙 부상이 많기 때문에 이 갈랜드의 건강 유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반 모블리. 에반 모블리는 지난 시즌 30.5분 뛰면서 18.5득점, 리바운드 9.3개, 어시스트가 3.2개고요. 필드골 55.7%, 그런데 3점도 던집니다. 3점 37%.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빅맨이다. 왜냐하면 수비도 엄청나게 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인사이드 플레이를 잘하는데 3점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훌륭한 투웨이 플레이어이자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모블리도 부상을 조심해야겠죠. 이 에반 모블리가 지금 제러드 알렌이 있긴 합니다만 클리블랜드 공격과 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연차에 비해서 저는 가지고 있는 심적인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킨슨 감독이 에반 모블리에게 부담을 또 많이 지워져서도 곤란하고,
출전 시간도 아직 젊지만 빅맨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관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반 모블리, 갈랜드 두 명은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도노반 미첼을 또 얼마나 공수 양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클리블랜드의 올 시즌은 성패가 좌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고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년 연속 동부 컨퍼런스 1위 등극이겠죠. 지난 시즌 대비해서 올 시즌의 동부는 더욱더 우승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스턴 인디애나 우승 후보 탈락, 미러키 벅스 1라운드 통과하면 다행, 요 세 전통의 강호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부 컨퍼런스는 3파전이라고 보거든요. 클리블랜드, 뉴욕 닉스, 그 다음에 올랜도 매직, 또 한 팀 더 꼽자면 뭐 애틀란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높은 시드로 갈수록 동부 컨퍼런스 결승과 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아마도 케니 애킨슨 감독의 성향상 동부 1번 시드를 향해서 계속 달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팀들은 시드에 큰 미련을 갖지 않고 정규 시즌 뭐 한 30%, 20% 남은 상황에서 조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애킨슨 감독은 엄청난 뭐 맹장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올드스쿨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시드를 향한 애킨슨 감독의 그런 열망이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로 이어진다면 뭐 이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리그 최상급 공격력을 2년 연속 유지하는 겁니다. 비커스타프 감독 시절을 지나서 애킨슨 감독 데려오면서 완전히 오펜스의 디자인이 달라졌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투가드에 투빅을 쓰는 이 라인업은 훨씬 더 다채로운 공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맥스 스트러스가 건강하게 돌아오고, 딘 웨이드가 다치지 않고, 디안드레 헌터가 처음으로 클리블랜드 선수들과 트레이닝 캠프 보내고 프리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윙 자원들의 역할이 아주 필요하다. 윙 자원들이 평균적인 역할만 해줘도 리그 최상급 공격력을 2년 연속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년 연속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에 등극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전력 보강을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64승 거두고 2라운드를 5경기 만에 탈락했는데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아이작 오코로와 론조볼의 트레이드, 저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타이 제롬이 나가고 론조볼이 들어온 거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거의 없었던 부분에 대한 후폭풍이 일어난다? 즉 상대가 클리블랜드 공격 스타일을 간파하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는 본인들의 약점을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도드라진다면 당연히 클리블랜드의 승률, 시드 전부 다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클리블랜드는 달려야 되는 팀이에요. 그렇죠? 리빌딩 아닙니다. 리툴링도 아니에요. 우승하기 위해서 애킨슨 감독 데려왔고 도노반 미첼과 연장 계약을 맺은 거죠. 모블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부 컨퍼런스 빈집털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동부에서 우승하기가 쉬운 상황에서 또 2라운드 탈락한다? 이거는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최악이며, 그리고 만약에 2라운드에서 탈락하거나 컨퍼런스 결승 진출에 실패한다면 저는 클리블랜드, 댄 길버트 구단주가 칼을 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인 즉슨 아마도 모블리와 도노반 미첼은 언터처블일 테니 데리어스 갈랜드 혹은 제러드 알렌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저는 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대예언, 대짜는 이제 클 대짜는 아니고요. 예언을 한번 하자면 클리블랜드 오펜시브 레이팅은 대폭락할 것이다. 지난 시즌 1위지만 그렇다고 해서 15위 바깥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10위 언저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의 클리블랜드는 그 어떤 팀들도 이렇게 오펜시브 레이팅이 높게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이 수비 위주의 팀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 시즌의 클리블랜드는 완벽한 공격의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변화를 왜 감지 못하냐면 감독이 바뀐 직후 시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색깔을 들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감독의 커리어가 잠깐 끊겨 있었던, 물론 코치는 했지만 이 감독이 새로운 버전의 비전을 어떤 식으로 들고 나왔는지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킨슨 감독도 지금 두 번째 시즌이고요. 지난 시즌에 클리블랜드의 공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반등했고 또 반전 드라마를 썼기 때문에 대처를 하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 폭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펜시브 레이팅은 대폭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라운드 탈락 봅니다. 지난 시즌 재방송 컨퍼런스 결승에 뭐 뉴욕 닉스에게 잡히든 애틀란타에 잡히든 올랜도 매직에게 덜미를 잡히든 저는 2라운드 통과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라운드 탈락하자마자 트레이드 문의를 정말 빗발치게 받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트레이드에 모색에 나서던지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즉 정리하자면 클리블랜드는 다가오는 새 시즌에도 굉장히 훌륭하게 출발을 하지만 마무리는 아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클리블랜드에 대한 소식을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제 예상이 틀려서 클리블랜드 응원하는 팬들이 르브론 제임스 시대 이후에 10년 만에 2016년에 우승했으니까 10년 만에 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런 그림을 또 상상하고 계실 텐데 제 예상이 틀리길 바라면서 클리블랜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더 완주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